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한국일형당뇨병 환우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이제 환자단체 대표로 활동하게 된 거는 첫째 아이가 2012년 1월에 진단을 받아서 올해로 11년 차 일형당뇨를 가지고 14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년간 이런 일형당뇨라는 질환을 관리하면서 사실 저희가 학문적으로 AI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냥 너무 절실해서 시작한 것들이 나중에 봤더니 이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고 AI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간단한 양력은 이렇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학문적으로 저희가 AI를 해야겠다 아니면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니까 질병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부딪히는 심정으로 했더니 이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왜 환자 주도로 시작됐나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올해 5월에 책을 출간했는데 거기 지은이의 말에 제가 이런 이 글을 썼거든요. 일형당뇨를 의료계에서도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개인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스스로 풀라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라고 그냥 퇴원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환자 주도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요. 간단하게 일형당뇨병을 설명드리자면 저희 환우에서 실제 일형당뇨를 가진 분들 오늘 오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형당뇨는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질환이에요. 저희 흔히 알고 있는 이형당뇨하고 달리 아예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고 인슐린이라는 주사를 외부에서 주입해 주다 보니까 저혈당, 고혈당이 오고 그걸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합병증을 진단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고 내분비를 전공한 전문의조차도 일형당뇨를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살려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단받을 수 있어서 지금 저희 환우의 아이인데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엄마가 주사를 놔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료진한테 가서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가 비의료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사량을 재서 주사를 해야 되는데 그 주사량이 굉장히 아주 작은 양으로도 저혈당, 고혈당 오갈 수 있고 혈당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도 환자와 보호자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심각한 합병증이나 중복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 일형당뇨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오는 합병증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병증을 진단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관리를 하는 건데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피를 내서 여러분들이 당뇨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피를 내서 혈당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혈당 측정이나 인슐린 주사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이 어렵고 주사를 맞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다거나 취업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저혈당, 고혈당은 고혈당은 누적되면 합병증을 진단받을 수 있지만 저혈당은 30분만 지속돼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매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그렇지만 의료계에서 소외받은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들이 이제 국내 저희 환우회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글로벌에서 환자가 주도적으로 한번 돌봄 시스템 아니면 관리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한 게 We are not waiting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제 나이트 스카웃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나이트 스카웃을 할 수 있게 된 좀 결정적인 계기는 과거에 피내고 뭐 인슐린 주사 맞고 이러면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모으거나 이러기 쉽지가 않았죠. 근데 이게 가능하게 했던 거는 좀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연소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소혈당 측정기라는 거는 센서를 피하에 이제 바늘을 넣고 삽입하다 보면 삽입해서 5분에 한 번씩 혈당을 자동으로 수신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올해 1월에 CES라고 해서 가정 관련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박람회에서 에보트라는 의료기기 회사의 CEO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에보트가 연소혈당 측정기를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의료는 병원을 넘어서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이나 의료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의료가 디지털화되고 분산화되고 민주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이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책임지고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게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느낀 거잖아요. 고립되고 뭐 감염의 위험 때문에 의료기관에 가서 직접 치료받지 못하고 그런 환경에서 결국 이런 이제 자가 사용 의료기기와 의료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가져와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주도로 이런 여러 가지 의료기기, 연속혈당 측정기라는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해주는 기기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인슐린 자동주입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슐린을 주사로 맞았다고 하면 인슐린 자동주입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맞아주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수동으로 버튼만 누르면 얼마의 인슐린이 들어갔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환자 주도로 여러 가지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체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AI, 인공체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개발 환경을 실제로 환자, 보호자들이 소스 레벨에서 이제 뭐 빌드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의료 데이터들도 실제로 보고 분석을 한다거나 잘 분석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환자 주도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주도로 인공체장 시스템을 만들었고 사실 이거는 학계나 의료계에서도 아니 의료기기 업계에서도 언젠가 인공체장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AI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하드웨어나 이런 기기들에 대한 건 판매를 해서 돈이 되는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자들, 최종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걸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오게 할 건가라고 이제 물으면 그거에 대한 답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용자 주도로 먼저 인공체장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 인공체장 시스템이라는 건 일형 당뇨가 이제 췌장에 있는 인슐린의 분비가 되지 않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받는 거기 때문에 인공 췌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연속혈당 측정기라는 의료기기에서 연속적으로 혈당 데이터를 가져와서 알고리즘이 그걸 분석해요. 물론 혈당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사용자가 입력하면 그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분석한 다음에 인슐린 주입량을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 몸의 췌장에서 자동으로 분비되는 걸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에게 전달해주면 과거에 사용자가 매번 보고 인슐린 주사를 해야 됐던 거 아니면 매번 혈당 측정을 해야 됐던 것들을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AI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인공체장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 데이터를 모으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 데이터도 되고 인슐린 주사 정보도 되고 또 뭐 식이나 아니면 운동 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고 사실 진료실이나 이런 데서
저희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해야 되는 의료 데이터들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3분 가서 그냥 피 검사하고 혈당 흐름 좋았네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오는 게 인슐린 처방받고 집에 오는 게 일상인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라고 하는 의료진들이 환자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의료 데이터를 저희 환우회 주체로 해서 이제 당캐딥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환우분들의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환자 중심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환우회가 글로벌 일형당뇨 커뮤니티와 조금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의료 데이터를 수집한 첫 번째 목적은 그냥 혈당을 잘 관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걸 뭐 나중에 연구의 목적으로 쓰고 그걸 나중에 뭐 상용화해서 수익을 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당장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기 위한 건데, 이런 이제 AI가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만약에 혈당이 지금 보시면 뭐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인슐린 주입량을 늘려주고, 뭐 혈당이 떨어진다 아니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봤는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주입됐다 그러면 인슐린 주입을 중단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체장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굉장히 혈당의 기복, 그러니까 저혈당 고혈당을 굉장히 많이 오갔던 일형 당뇨인들의 혈당이 굉장히 플랫하게 어느 정도, 물론 가끔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플랫하게 관리가 되고 일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데이터를 보시면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이런 의료 데이터는 과거에 일형 당뇨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데이터였고, 저희가 처음에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진에게 갔을 때 의료진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인공체장 시스템을 사용한 지도 10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10년 동안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의료진들도 이런 사용자 주도의 AI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관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에 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설계를 한다거나 파라미터를 변경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참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체장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요. 정말 많아서 오늘 다 얘기해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AI이기 때문에 특별히 AI에 특화된 기능을 소개를 3가지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오토센스라는 기능이고, 이 인슐린의 양이라는 게, 인슐린 주사의 양이라는 게 매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몸 컨디션이 어떤지, 지금 내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변수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센서티비티를 감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이 100%라는 게 오토 센서티비티가 네가 지금 입력한 파라미터에 딱 맞게 오토 센서티비티가 맞다라는 거고요. 70에서 120%로 이제 변동이 되고, 70% 같은 경우는 지금 네가 세팅해 놓은 것보다 더 적은 인슐린의 양이 들어갔으니까 파라미터를 바꿔라. 아니면 120은 더 많은 인슐린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가 지금 설정한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고, 이거는 이제 8시간이나 24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AI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의 데이터를, 비교적 짧은 시간의 데이터의 시간의 혈당 흐름만 가지고 민감도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반영해 줄 수도 있고 수동으로 참고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비교적 짧은 시간의 데이터만 분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토튠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30일의 데이터만 분석해요. 그 이상은 분석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형 당뇨인들의 민감도가 30일 이상은 유지되지 않아요.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사실 30일 이상의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고, 최대 30일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결정해야 되는 파라미터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너는 이렇게 오리지널 0.7이라고 입력한 파라미터를 사실은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0.8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반영하지 자동으로 반영해 주지는 않아요. 이것 역시도 이제 그 이유를 뒤에 가서 설명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루프 어널라이저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14일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 분석한 데이터들의 여러 가지
그 흐름을 보여주고 이런 파라미터들을 추천을 해주고 실제로 이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적 짧은 시간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때그때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아도 아까 말한 저희가 단케DB라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몇 년치, 저희 아이 것만 해도 한 3, 4년치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3, 4년치를 분석하는 데가 큰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형 당뇨인들의 민감도가 그때그때 변경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의미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이제 AI라는 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지만 이게 건강하고 특히 또 일형 당뇨인들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제가 잘못하면 저혈당으로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AI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형 당뇨인들이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단지 일형 당뇨를 가진 건강한 사람으로 또 질병이 있어도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환자 주도로 이런 이제 AI 돌봄 시스템을 했을 때 어떤 의의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최근에 이제 AI 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되게 어떤 그런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빅데이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을 경우는 빅데이터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어를 생각하는 이게 몇 달 전에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컬럼인데 되게 제가 흥미롭게 읽어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연어를 생각한다고 하면 고기로 된 연어가 아니라 이렇게 연어 슬라이드 된 거나 아니면 연어 그 초밥 같은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AI가 연어를 한번 살아있는 연어를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첫 번째 가운데 있는 저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분명히 연어이고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에서는 사는데 그 형체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들이 다 이런 연어 초밥 아니면 슬라이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좀 더 진화된 AI가 연어를 그렸지만 저런 식으로 전혀 연어와 관련 없는 저런 물고기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거에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이제 과거 2016년에 메드트로닉이라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에서 굉장히 큰 의료기기 업체거든요. 일형 당뇨인들을 위해서 이런 AI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것도 IBM 왓슨이라고 해서 이제 분석 시스템 굉장히 큰 고비용의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겠다라고 굉장히 크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 이게 망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메드트로긴이라는 큰 회사에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인공체장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제 타이틀처럼 3분의 1이 커머셜한 인공체장 시스템을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함정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이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불평과 수고를 하게 하는 거죠. 너는 탄수화물을 꼭 입력해야 되고 네가 만약에 탄수화물을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 인공체장 시스템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 사실 데이터의 신뢰도와 어떤 사용자들의 불평과 수고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그 유연함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유연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스템이 망했다고 하긴 그렇지만 결국 드랍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사용자 주도로 이런 것들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런 사용자 주도의 돌봄 시스템의 한계라고 본다면 결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발자 레벨에서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개발 툴과 이런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빌드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사용자 레벨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학생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상위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이걸 쓸 수 있는 지금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또 한 가지 한계는 인공체장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꾸준히 도전을 받아요. 특히 국내에서. 이게 이제 국내 강북 삼성병원의 내분비 선생님이 썼던 컬럼인데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인공체장 시스템은 위험하다.
분석하거나 연구 메도트럭이라는 이런 거대 의료기기 업체에서 만든 의료기기로 한 명이 죽었고 결국 수천 대의 인슐린 펌프가 리콜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규제하고 허가 시스템을 위해서 안정성을 도입하지만 그게 정말 완벽한 방패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너무 함몰돼서 특히 국내 의료진들은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건 개개인이 어떤 형태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의료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달라지거든요. 결국 의료기기 사용법이나 관리 방법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도전하게 되면 데이터 자체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APS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분석해주는 데이터들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나 뭐 이런 의학적인 리터러시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또 아니면 혈당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가 반영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데이터의 신뢰성 부족이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아직은 없어요. 물론 나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붙으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만 되게 짧은 제한적인 기간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그리고 이제 결국 빅데이터나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AI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관리와 불편함 이런 번거로움에 대한 어떤 트레이드 오프 문제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이버 보안에 좀 취약하다는 거. 이런 의료 데이터가 사용자 주도로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안이나 데이터 암호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제 결국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소수만이 아니라 많은 모든 일형 당뇨인들이 아니면 일형 당뇨로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자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 중심의 어떤 질병 관리 플랫폼으로 확대 발전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지만 소수가 이렇게 개발했던 것들을 통해서 상업적인 인공체장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이 상업적인 인공체장 시스템을 만드는 CEO 첫 번째 그 회사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먼저 선행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거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왜냐하면 진짜 직접 사용자이고 수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참고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이 업체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의심과 도전을 했던 전문가들이 2019년에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정말 사용자들이 쓰고 이렇게 좋은 거 우리 한번 연구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걸 했는데 굉장히 그 연구의 결과가 좋았고 이거를 진료식이라도 한번 활용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활용 가이드도 배포하고 연구 논문도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올해 6월에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사용자 주도로 만드는 이런 AI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성이나 안정성에 입증이 돼 있고 그게 이제 특정 연령에 아니라 전체 연령에 효과가 있고 심지어는 상업적으로 만드는 인공체장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의료진이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 참여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과거에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수동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거대 자본이나 아니면 정말 돈을 많이 들이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환자는 단순히 질병을 가지고 치료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협력하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자라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게 굉장히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셀럽들은 1형 당뇨를 갖고 있어도 오픈하지 않지만 해외 유명한 첫 번째는 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도 할 때도 이렇게 의료기기를 당당하게 부착하고 있는 이 모습과 또 이거는 알렉산드 즈베로프라고 해서 도쿄올림픽 테니스 금메달리스트거든요. 4살 때 진단받아서 이렇게 운동선수가 되기까지 1형 당뇨를 가지고 살았던 이분과 또 리라모스라는 그러니까 패션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도 워킹하실 때 그 런웨이 워킹할 때 이런 의료기기를 부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질병을 진단받아서 환자로서 숨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질병이 있어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일상, 그리고 질병은 일부이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특기에 좀 더 집중해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환자 주도로 환자에게 가장 절실한 거,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낸 이 환자 주도의 AI 시스템의 의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